안녕하십니까. 간호창업 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5주차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제 5장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다.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린 캠퍼스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린 캠퍼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기회 발견하기를 보게 되면 시작하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신서비스를 육성하는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의 의료계의 반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비즈니스 기준을 만들어서 신서비스를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것들을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정부는 신서비스 업에 지목한 스포츠, 공유 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 진출 등 분야에서 국민소득 증가나 기술 반제를 추가로 반영해 서비스의 시장을 창출하게 되었으나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좀 미비하거나 제도권 밖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야 했던 것에 집중했던 것의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의 의료계 반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 예방적 서비스를 규정하는 예시적으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 관리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의 설계,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위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예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필요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업은 고객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때 기업의 경쟁력의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5-1의 경영 혁신별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표를 보아 같이 지금 성과에 대한 것들이 극대화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입니다. 폴 티머스, 마이클 라파, 콜 미첼, 오스터 와일더는 이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폴 티머스는 비즈니스 제품이라고 있죠.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의 정보의 흐름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이익과 수익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을 얘기합니다. 마이클 라파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치 사슬상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킬 수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디렉셔리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들은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유인하고 그들의 비용 지불을 수익하고 전환하는 방식을 비즈니스 디렉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과 미첼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조직 단체에서 그들의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what, who, when, where, why, how much의 사용 가업을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터 와일더는 한 조직체에서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수익업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연구자를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라파와 아까 전에 얘기한 폴 티머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티머스는 1998년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의 그들의 역할을 포함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구조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이익과 수익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쭉 나가서 라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존슨 등은 2008년에 고객 가치 제한, 수익 공식화,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4가지 구성 요소로 서로 맞물려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 5-1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가 나와요. 보게 되면 핵심에 대한 거, 핵심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가치 제한, 핵심 자원, 고객 관리, 채널, 고객군 세분화, 비용 구조, 수익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래서 핵심 파트너십은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 업체, 모바일 광고 업체나 커플 SNS나 우리가 실시간의 모바일로 설문 업체를 이룰 수 있고요. 핵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나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핵심 자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자, 마케팅 전문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작자는 청중들의 건강한 만남을 위한 정치 제공이나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서비스, 고객 관리는 사용자가 직접 원 어웨이 서비스, 싱글들의 놀이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채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앱 서비스, 고객군 세분화해서 20대 남녀, 30대 남녀. 비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 호스팅, 웹 관리비, 홍보비, 관리비, 인건비, 수익원은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나 홍보. 근데 이것은 지금 미팅, 우리가 얘기하는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다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읽어보기 볼게요. 환자들의 SNS라고 해서 Patients Like Me에 대한 소개와 몇 가지의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환자들이 SNS에 Patient Like Me라는 SNS를 이용한 건데요. 되게 몇 가지의 새로운 소식을 들은 김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 Patient Like Me는 서비스는 2004년 29살의 젊은 나이에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에 걸린 형제들을 3명의 MIT 출신 엔지니어가 모인서 만든 것으로 현재 1800개 이상의 질병을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환자들이 모인 거대한 SNS를 서비스를 발전을 했어요. 한마디로 환자들 사이에 뭐라고 불러? 페이스북이라고 불릴 만큼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1년에는 파킨슨병이나 그 다음에 HIV, 우리가 얘기한 22가지 병의 만성질환에 제한적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이가다 이후에는 완전히 공개하여 암이나 당뇨병, 여타의 다른 질병들의 환자에게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멤버들 가지고는 초창기에 집중했던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들이 알려져 있고 점차 에이즈나 정신질환의 쪽에 환자들도 증가 추세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션트 라이크 미는 페이스북처럼 담벼락 같은 공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에 환우회나 커뮤니티 같은 다른 환자들의 교류를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에 관한 기록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것들은 이 특정 질병에 대한 분류된 환자들이 직접 자신에 대한 상태를 어떠한지, 증세가 어떠한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어떤 약을 언제부터 먹었고 거기에 따른 효능 부작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페이션트 라이크미에 익명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솔직하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보시게 되면, 페이스 라이크미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넣고, 이렇게 삽입하고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십은 의료 관련 기업, 그 다음 핵심 활동, 플랫폼 추가 개발, 환자 상황 정보 추출이나 플랫폼 관리 및 운영, 핵심 지원은 플랫폼 개발자 및 정보자 추출자, 플랫폼 관리자의 운영자, 핵심 지원에 그게 들어가겠고요. 가치 자연에는 환자를 신뢰할 수 있는데 환자의 우선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 개방성, 정보 공유를 통한 개선, 고객 관리에선 우리가 소셜 관계라 해서 SNS를 통해서 관계를 잇거나 채널은 웹 서비스, 고객군은 질병에 걸린 환자나 의료 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고객군이 되겠죠. 비용 구조는 인건비, 대부분 개발 및 운영비, 서버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며 수익원은 의료 관련 기업들에게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군 여기서부터 시험이에요.
자, 비즈니스 모델의 캠퍼스 고객군은 뭐냐? 커스터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고객의 세분화하고 각 고객층의 성향과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심리 유형적, 구매 패턴적, 가치 추구적인 분류를 통해서 고객을 어떻게 된다?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음 서비스 고객군과 페이션트 라이크는 서비스의 고객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거는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 제한. 이것도 시험 문제죠, 여러분들. 가치 제한은 특정한 고객들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제품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서비스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얘기한 대로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치 제한이나 패션드 라이크의 서비스의 가치 제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조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합니다. 채널 있습니다. 채널도 시험이죠. 여러분들 채널은 목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채널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고객관계, 커스터머 또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고객관계는 목표 고객에게 어떤 형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잠재 고객에게 발굴해서 실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실제 고객을 우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실제 고객과 우수 고객의 이탈 고객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합니다. 수익원도 시험이죠. 여러분들 수익원은 기업의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자원이죠. 핵심 자원,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성공적으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여러 유형의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산을 핵심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기업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핵심 활동이라고 합니다. 핵심 활동은 기업이 혹은 창업자가 컨트롤을 가능해야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파트너십, 이것도 시험 문제. 사업 파트너로서 자사가 부족한 자원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존재하는 경쟁 환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의미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고객관리를 유지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두 비용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 등장 배경 시험에 나와요. 린 스타트업의 등장 배경. 1980년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는 게 있었어요. 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의 여러 경영학자들이 도요타 자동차를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MIT 출신 제임스 워맥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 존스, 댄 루이스라는 사람이 국제 자동차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상을 바꾼 방식이라는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라는 이라는 저서를 통해 린 경영이라는 개념을 전파했습니다. 1993년 MIT 대학교에서 정부의 항공 관련 부서와 산학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보잉로, 히드마틴 등 항공 우주 사업의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큰 성공을 거둬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린 스타트업을 창업한, 창업에 대한 창업가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시험 문제를 냈을 거예요. 누구죠?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릭 리스가 자신의 창업의 실패나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창업 기획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안한 경영 전략을 얘기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의 목표인 거죠. 낭비를 어떻게 된다? 줄이는 것.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기본 개념은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어 피드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린 스타트업의 개념이 뜻하고요. 지금 옆에 오른쪽에 그림 5-5를 보면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한다? 서큘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이디어, 제조, 그 다음 제품 출시, 측정, 데이터, 그 다음 학습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낭비 비용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개념 목적입니다. 자, 읽어보기를 보면 칼럼에 린 스타트업과 헬스케어의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린 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린 캠퍼스는 일부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블록을 사용하지만 일부 블록은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 5-에 보면 비즈니스 캠퍼스와 린 캠퍼스에 대한 게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잔존기업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보게 되면 그렇고요. 캠 캠퍼스는 창업기업, 중점은 고객, 투자자, 창업가, 컨설턴트, 조언자, 그 다음 린 캠퍼스는 창업가, 고객 같은 경우에 고객 세분화, 채널, 고객 관계 중심이고요. 린 캠퍼스는 창업기업은 고객은 누구고 무엇을 필자로 테스트를 하지 않나 고객 세분화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접근 방식은 사업의 예상 수익원이나 재무적 원천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문제점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 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 비용 구조를 위한 예상 수익원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는 목표 시장에서 비영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이나 질적 조건의 가격, 비용, 가치 제한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링캠퍼스는 사업의 여분에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적용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해, 창의성, 논의, 구조적 변산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링캠퍼스는 창업가에 순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중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린 캠퍼스라고 해서 문제는 1번이 되고요. 2번은 고객군, 3번은 고유의 가치 제한이라고 했죠.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나 다른 제품을 참여할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설득력 있게 하는 메시지를 고유의 가치 제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채널은 고객에게 도달 경로, 그 다음 지금 얘기한 수익원이 있겠죠? 매출 모델이 생기잖아. 매출 총이익, 그 다음 비용 구조, 고객의 비용이나 유통 비용이나 호스트,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표는 측정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 캠퍼스는 지금 얘기한 대로 레진 코믹스의 린 캠퍼스를 예를 들자면 문제, 그 다음에 해결책, 핵심 지표 고유의 가치 제한, 경쟁 우위, 체열, 고객군, 비용 구조의 수익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린 캠퍼스 프로블럼 문제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고객의 불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군, 발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목표 고객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린 캠퍼스의 창업 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은 린 캠퍼스 고유의 가치 제한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린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으로 제품을 가진 차별점이 무엇이고 구입할 관심을 끌 가치가 있는 이유를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인데 우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채널을 고려하고 해당 채널을 구축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채널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채널이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여주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 전달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주고 구매 고객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걸친 효과적인 질문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해도입니다. 생각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어떻게 끌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평가인데요. 고객의 가치 제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세 번째 구매인데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원활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는 전달, 어떤 방법으로 고객의 가치 제안을 전달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판매 이유, 구매 고객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익원 봅시다. 린 캠퍼스에서 작성한 주로 MVP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권을 고려해요. 그래서 명확한 가격을 결정을 미루는 것의 경우가 많아서 수익원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비용 구조 같은 경우에 비용을 사업에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용 구조는 크게 비용 구조, 가치 주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목표를 반복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는 지표를 통해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핵심 지표의 관리뿐만 아니라 지표를 분석하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 우위란 이후에 다른 경쟁자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문제 발견 봅시다. 문제 발견은 5단계로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제와 분야를 선정해야 되고요. 핵심 문제를 도출하며 기한 대안을 분석하거나 인터뷰 대상을 발굴하거나 인터뷰를 통한 문제를 검증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요. 본인의 관심 주제를 3개에서 5개 정도 적어보시고요. 위에 적은 관심 주제 분야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 중에는 높은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선정된 주제 분야에 불편했거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 3가지만 적어보며 핵심 문제에 대한 기존 대안의 서비스명, 이용 방법, 이용 가격, 편리함, 불편한 데의 관점을 분석해서 기존 대안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써보시면 좋을 듯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가진 풍부한 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존경할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인터뷰 선정한 주제 분야를 불편해했거나 있으면 좋은 것으로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인터뷰 후 핵심 문제에 대한 기존 대안에 대한 서비스명, 이용 방법, 이용 가격, 편리함, 불편함 등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 발굴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고객은 전체 고객, 유효 고객, 목표 고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림 5-10에 보면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발굴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고객을 발굴, 두 번째 유효 고객, 세 번째 목표 고객, 네 번째는 얼리 어댑터 발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해서 좀 한번 나열을 해보고요. 2단계 정도 우리가 얘기한 돈을 주고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유효 고객에 대해서 2-3개 정도를 압축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 유효 고객 중 구매 가능성이 높은 목표 고객군을 하나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제품을 서비스에 얼리 어댑터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해 보세요. 자, 고유 가치 제한에 많은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각의이고 명료한 제목, 고객이 바라는 최종 결과, 플러스 구체적인 사용기간, 플러스 이의 처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가치 제한의 정의는 3단계로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화 요소 발견, 두 번째 제품의 사용 혜택, 3번 고유의 가치 제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의 핵심의 문제 해결을 하는 기존의 대안과 차별적인 것 3가지 이상을 발굴해서 기술하시고요. 제품을 사용할 때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혜택 3가지를 나열해보며 앞에서 작성한 차별화의 요소와 고객의 혜택에는 가치 제한의 공식에 맞는 고유의 가치 제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책 도출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해결책을 나열하거나 MVP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핵심 문제에 대한 것 해결책 3가지에서 내가 5가지 MVP를 한번 도출하고 MVP를 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널 선정. 채널은 기업의 고객의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채널 선정을 2단계로 거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초기에 사용할 채널, 두 번째는 대규모 고객에 확보할 수 있는 채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만났던 판매 채널이나 마케팅 채널에서 선정해 보고요.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판매 채널과 마케팅 채널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익원 창출 두 단계인데요. 기존 대안에서 수익 모델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문제에 대한 기존 대안의 서비스명, 이용 방법, 이용 가격, 편리함, 불편함 들의 관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존 대안 1, 2, 3가 있어요. 수익원의 종류, 가격 메커니즘, 수익 모델의 유형,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수익 모델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비용 구조 파악은 두 가지인데 핵심 자원의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핵심 활동의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지표 선정, 가장 많이 가는 스타트업은 500의 창업인 데이브 멜크로가 만든 해적 지표를 이용해서 핵심 지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해적 지표를 이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쟁 우위 확보, 경쟁 우위 확보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잠재적 후발주자의 예측, 일반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예측하는 거, 확보한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